좌장으로는 개발 정책과 과장님이신 이규호 과장님께서 수고해 많이들 주시겠습니다. 빠지셨네요. 예. 네. 하여튼 긴 시간 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자유롭게 인터랙티브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 외교부 행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업에서 교수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추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외교부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나라 개발협력 원조를 통해서 기업의 지원이라는 것은 수주 방식에서 기업들한테 사업을 낙찰시키는 걸 통해서 기업 진출을 돕는다라는 되게 단편적인 방식을 고수해 왔죠. 근데 그게 그거를 통해서 뭐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는다라고 하는데, 국제 원조 규범이라는 거는 이제 타이드냐 비구속성 구속성 문제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조가 나날이 크면서 액수도 커지고 저희 많은 기업들이 수주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 원조의 수주 방식에 우리나라 원조의 재원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을 내다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조달 시장만 아니라 원조 사업 시장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조 조달, 그러니까 프로큐어먼트, 어떤 원조 사업의 기자재 조달 시장뿐만 아니라 컨설팅 시장, 그다음에 USAID나 DFID나 그런 선진공역들이나 뭐 UNDP라든 많은 사업들, 그런 사람들 다 딜리버리하는 이행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원조 시장을 보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외교부의 인식은, 그러니까 하나의 원조 산업으로서의 저희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갈 거냐? 여전히 수주 방식에 구속화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원조를 통해서 수주받아서 또 다시 하청을 주고 다시 또 재하청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저희 원조 사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코이카가 CTS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원조 사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거는 저희 기업도 이익이 되지만 개도국에도 임팩 있는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방식은 원조 신상품의 개발입니다. 신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유니세프라든지 그런 데서 많은 그런 의료 장비들이 사실은 다들 덴마크에서 조달이 됩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많은 좋은 기자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벌써 이제 거기에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고들 여지가 없는데, 그럴수록 이제 저희가 신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CTS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돈을 내고 저희가 시드머니를 줘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면, 그게 요번에 그 노을 같은 경우도 USAID라든지 다른 기업들에 이제 진출이 되면,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되면 그게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조로서의 상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단순한 수주 구속화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개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원조 사업만 바라보지 않고 DFID의 사업도 이행하고 미국의 USAID 사업도 이행하고 UNDP 사업도 이행. 대표적으로 굿네이버스가 되게 잘 하고 계시죠.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굿네이버스가 WFP 사업도 하고 있고, 뭐 UNDP 사업도 하고, 네팔 복구재건, 그러니까 긴급구호가 들어간 다음에 저가 복구재건 사업을 형성하러 들어갔었는데, 누아꽃이라고 하는 위험한 곳에,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에 클러스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클러스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딩 에이전시를, 보건 분야의 리딩 에이전시를 굿네이버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쟁력 있는 개발협력 기관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외교부는 그래서 민간협력 사업을 좀 더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해야지 단지 수주에 안주하는, 좀 그거는 좀 탈피하는 방법이 저희 외교부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받은 느낌은 좀 어려운 주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개발 협력을 배워 와서 보니까 되게 트렌디하더라고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근데
하여튼 그런 걸 차지하고 쉽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하니까 자유롭게 이제 저 오픈 더 플로우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점이 있으시면 먼저 누구신지 밝혀주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좀 지목해 주셔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사회적 기업, 뭐 CJ 모델리티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자유롭게 질문하여 네, 주시기 하시죠.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의 심은영입니다. 저는 CJ 그 베트남 농촌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혹시 출구 전략은 세우셨는지, 그러니까 제 말뜻은 언제까지 CJ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출구 이후의 그 계획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으신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4월까지가 이 사업 기간이고요. 사업 3년 차의 최고 목표가 저희는 이 사업의 목표를 내부적으로는 CJ가 빠지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해놓고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연장할 수 있거나 추가적인 저희 인풋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두 가지로 출구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농민들 지금 한 31명이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인데요. 이 협동조합이 저희 CJ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저희 구매팀은 이 농민들 한 분 한 분하고 그 고추를 다 수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 대표하고 수매가를 결정하고 수매를 하는데요. 지금 이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든지 농기계 뱅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농민들 스스로 이 협동조합을 운영해 나가고 CJ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어떤 너무 순진하셔서 이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도 저희가 손해볼 게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들을 좀 교육시켜 놓는 것이 저희 하나의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저희 이 베트남 고추 농장에 저희 CJ 베트남 오피스에서 직접 사람을 채용을 해서 농장 관리를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OEM 업체 관리하듯이 품질 관리하듯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현장 지도자입니다. 마을 현장 지도자가 이 사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인데 지금 저희 차세대 리더, 베트남에서의 새마을 운동의 리더라고 생각되는 후보들을 저희가 몇 명 찍어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한국에 이미 작년에 왔다가 가시기도 하셨고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모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일스톤을 잡아놓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쪽에 계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코너스톤 뉴테크놀로지 김동호 대표입니다. 코이카의 CTS 프로그램에 그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창업한 지 이제 3년 된 그 기업이면서 원래 창업을 그 했을 때부터 그 본 글로벌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꿨는데 그 방법을 못 찾다가 CTS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에도 초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참여 협력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매출 실적이 막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 코이카의 CTS 프로그램에 대한 그 참여 의지를 밝히고 이제 저한테 그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계속 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하반기에 한 번만 그 CTS의 참여 기업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이카 팀에서 생각하실 때 뭐 상반기나 하반기 때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 코이카 CTS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킬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 상시 이 CT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다면 상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상하반기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2017년도 우리 그 CTS 사업비로 72억 원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2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227% 정도 증액을 시키려고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 쪽 요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 CTS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CTS 1기가 그 제품 개발 단계라든가 아니면 사업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준비해서 좀 되도록 많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CTS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재원이 좀 22억 원으로 좀 적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상당액이 그 1기 CTS 그 참여 기업들의 계속 사업비로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럼 안 할 거냐 올해?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팀 차원의 그 워크숍을 통해서 좀 이 재원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CTS 재원이 아니고 다른 쪽의 재원을 활용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지금은 저희가 주제를 안 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개인은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원을 해라. 그런데 좀 더 진화해서 그 어떤 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B라는 나라에는 또 보건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던져주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지금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코이카의 답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저기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CTS 사업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들을 좀 여러 사람들과 좀 공유를 해주고, 그런 이런 어떤 많은 노력들이 그 정부 당국과 코이카에 전달이 돼서 저희들이 힘을 갖고서 좀 그런 그 확대하는 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도 좀,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방안이 사실 성공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저희 외교부는 예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많고요. 좀 좌절감도 느끼고 한데, 그러니까 재원 마련, 그러니까 사실 이런 CTS 같은 거는 좀 임페이션,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실패도 하는 것도 저희가 받아들이, 실패도 허용하고 이런 걸 좀 허용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이제 재정 당국은 그런 걸 좀 허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딱 돈이 들어갔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좀 되게 단견적인, 그래서 예산을 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교부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코이카의 CTS 프로그램이 혁신적 방안들이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건 저희 외교부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걸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해주셔야지 이게 저희도 탄력을 받아서 재정당국하고 예산 협의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예.
네, 오늘 여러분들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온 김영모입니다. 제 자신이 코이카 활동을 여러 차례 참여를 하면서 항상 갔다 와서 느꼈던 것이 전문가적인 마인드로 봉사단이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이카에서는 상당히 제 자신이 봉사단과 자문단 그리고 전문가 세 그룹을 다 참여해 본 사람인데요. 갔다 와서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됐다면은 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어느 분들한테 그 지역의 전문가로서 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귀국했습니다마는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창업이 가능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접목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이카 전문가 그룹이나 물론 시니어나 주니어 단원들도 2년을 근무하고 오게 되면은 상당히 전문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분들한테 네트워크가 우리가 개인이나 아니면은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떠한 벤치마킹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코이카 정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좀 깊이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정종혁 부장님을 대신해서 저희 코이카 기술총괄팀의 이동현 팀장님 앉아 계십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분도 저희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이동현 팀장님께서 요 관련해서 먼저 외교부 차원에서 생각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함께하는 개발 협력 시즌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근데 이런 대화적인 이런 방법도 있고, 다음은 아마 한 9월달 하반기 정도에는 좀 더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과 기업들과 좀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행사 같은 거, 같이 뭐 그런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또 뭐랄까 박람회 같은 거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그런 형태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세미나 형식이나 포럼 형식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가진 분이 사업할 수 있고 그걸 좀 아이디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컨퍼런스는 아니고 뭐 그런 형태도 한번 가져볼까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많은 분들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기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현 팀장님 얘기하시죠. 저도 한 베트남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본부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코이카 자문단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파견 나와서 이런 기관에 있어 보니까 베트남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베트남 사무소가 들고 있는 재원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에 입각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현지에서 일하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 네트워크, 그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코이카가 창업해주는 기관은 아니고, 다만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재원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코이카도 그 아이디어를 진심껏, 그러니까 정성껏 봐줘야 되지만 그 아이디어를 들고 계신 분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CTS에서 최초에 한 100개 기업이 아이디어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재원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10개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막한 가운데에서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 도전을 감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된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그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성숙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코이카는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어떤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건강한 프로세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제 코이카 입장이나 그런 건 제가 10여 년간 참여를 해봐서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말하자면 프라이어리티에 밀려가지고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코이카 봉사단원들이 귀국한 사람들의 어느 그 기술적인 우수한 재원들의 네트워크가 제공을 해주시면은 코이카에 많은 어플라이를 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노을에서 처음에 어플라이를 해도 어려웠는데 코이카에서 선정되니까 일이 수월하게 됐다 하는 것이 코이카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재원들의 네트워크를 사회나 기업한테 쉐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소사이티가 만들어져야 한다.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많은 한국에 용기 있는 기업체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떠한 사업에 방해라고 할까요?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어드바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덜컥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업을 물었으면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100억 좀 손해봤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안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우리가 아까 외교부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분처럼 다음에 그런 것이 기대됩니다만은 그러기 이전에 오픈된 공간에서 누구나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도 그런 방식을 해서 다음 포럼은 다음 포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TN 컴퍼니 임팩트 혁신본부 전병우입니다. 노을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기존의 테크 쪽 벤처들은 다른 엑셀레이터나 시드머니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은데 왜 꼭 CTS였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코이카의 어떤 나라 선정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향후에 CTS 사업 종료, 이제 시드머니 사업 종료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른 투자자들한테 어프로치 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창업을 했지만 창업하기 전에 10년 정도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투자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 투자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민간에서 제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전문 투자자로 오랫동안 투자를 했었고, 사실은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제가 투자하려고 처음에 만난 게 시작이었습니다. 공동 창업한 공동 대표랑 만난 게 시작이었고, 사실 제가 민간에서 10년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 뭐 1,000억 이상을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을 수백 개 이상 검토를 하고, 사실 코이카의 이런 자원을 보고 저는 처음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사실은 뭐 엑셀레이션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과 네트워크를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지원받은 케이스는 없었고요. 사실 저도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 상장사나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런 기업들을 상장시키고 엑셀레이션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더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전문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민간에 있을 때 굉장히 놀랬고요. 그래서 사실 민간에 매칭을 안 했다기보다 이거는 저희 개인적 기업의 특성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벤처 투자자로서 또 PF 투자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월한 편이고요. 제가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창업하는 입장, 특히 국제개발 쪽에 창업하는 입장에서 국가적인 어떤 자금보다 현재 이 코이카 자금이 저는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이 분야에서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면을 봤을 때도 해외에서 정말 어려운 영업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금 상장돼 있는 이 비슷한 업종에 투자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뭐 사람도 뽑아주고 엑셀레이션 한다고 많이 막상 했지만 제가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희가 현지 나가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지 저희 외교부하고 코이카가 힘을 받아서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 네. CTS 관련해 가지고 지금 코이카가 오늘 제시한 그 민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세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그 기존의 프로젝트 사업을 좀 더 본사업 연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CSV처럼 CSR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비즈니스 어떤 모델과 접목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CTS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관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이카는 개도국에 나가면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그 개도국 정부 안에서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현장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현지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자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정보와 자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CTS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그 어떤 그 기업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질문하신 왜 코이카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은 기업에 대한 포럼을 하고 다음번에는 저희는 외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건 시민사회가 기업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이 국제개발 협력을 바라보는 시민사회 시각과 기업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두 분 간에 좀 이런 게 있다. 근데 저희 외교부로서는 이 두 파트너, 중요한 파트너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 하나만 선택할 수 없고. 근데 이 두 섹터 간의 어떤 대화를 저희가 외교부가 코이카가 브릿징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시민사회 기업을 같이 가서 포럼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다뤄볼 건데 오늘 시민사회에서 많이 오셨을 텐데 시민사회 입장에서 오늘 저희가 뭐 코이카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느낌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포럼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GO에서 오신 분들 좀 그냥 질문은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느낌 뭐 이게 평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오신 분 아닌가? 아니 어디서 오셨죠? 월드비전에서 오신 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느낀 점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제 월드비전에서 기업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항상 기업이 그 개발도상국에서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 월드비전은 거의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모델들이 많고 사업가 모델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그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기업에 저희가 제안해야 될지 언제 제안해야 될지 이게 정말 되게 어려운 문제 같고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CEO의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를 어느 나라에 진출했다던가 이런 전략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저희 NGO 입장에서는 그 많은 모델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이거를 제안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안을 드려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제안을 드려야 되는지 물론 평소에도 많은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다니지만 그게 이어주는 접점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지만 코이카나 외교부에서 이런 그런 컨퍼런스라든가 그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를 열어서 정말 그 양쪽의 입장을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좀 했습니다. 오늘은. 네. 네, 감사합니다. 저가 고민했던 부분을 똑같은 고민을 했고요. 외교부하고 코이카는 이제 조만간 그런 장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와 저희 외교부나 코이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모아서 좀 더 혁신적인 방안으로 다음 포럼이라든지 그 다음 포럼도 계속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시. 예, STN 컴퍼니 전병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창업한 지 이제 벤처로 한 지 이제 5년, 만 5년 이제 6년차로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저희도 임팩트 혁신 본부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서 옥스팜이라고 안 계시는 게 다행일 텐데, 예, 옥스팜이라고 저희가 이제 컨택을 했거든요. 근데 컨택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근데 거기서 제시한 거는 딱 그거죠. 밥차 하고 싶다고 쌤킵이랑. 그러니까 NGO 분들도 저희들한테 펀드를 원하면 솔직히 저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기업에 대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저한테 사업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 아니면 사업에서 어떤 거 하고 싶은지 그걸 하고 조율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줬을 때도 교육 섹터다 그러면 그거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랑 NGO랑 같이 엮어서 어떻게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외교부랑 코이카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서플라이 니드가 이렇게 좀 매칭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저희 한 가지만 혹시 국무조정실 쪽에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코이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외교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NGO 모델이라든지 CTS 모델 같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 나가실 것인지가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저희 2차 기본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ODA 모델에서 함께하는 ODA로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NGO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같이 ODA를 해나갈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그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십 가져가실 텐데 거기 전폭적으로 저희는 지지를 해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지금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사실 저희가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좋은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이 나오고 뭔가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외교부 코이카가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ODA 정책 결정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거나 저희가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때 안거나 해서 좀 논의하고 조금 더 큰 정책적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서 질문 없으시면 저 딱 한 가지 좀 코멘트 드려도 있습니다. 코멘트 하세요. 네, 저는 MI 소셜 컴퍼니 개발혁신랩의 선임연구원인 조수연이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좀 부득이하게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뭐 직접적인 NGO와 뭐 기업의 협력에 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외교부나 코이카처럼 정부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저희 미스크의 주요 어프로치 중에 하나는 섹터 간의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스크에서는 아니지만 이전에 제가 다른 CSR 컨설팅을 할 때 기아차랑 이제 기아 대책이랑 같이 말라위에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고요. 실제로 실무자 입장에서 중간에서 정말 양 조직 간의 너무나 다른 비전과 너무나 다른 언어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민간 조직이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외교부나 코이카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분야의 역할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오시었네. 11년, 12년에 PPP 사업 논의가 이제 한참 나오기 시작하고 코이카에서 PPP 사업을 지금 한 지 한 4, 5년 정도 됐죠. 그때 이제 유엔 글로벌 컴팩이 이제 PPP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기업이 인식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식 재고 사업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뭐 많이 지금은 사업도 생겨나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월드비전에서 오신 분 NGO는 사실 기업에 대한 이해가 또 다르시고 문화 자체가 다르고 사업 방식이 다르고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갭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브리지해주는 역할이 되게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외교부 코이카에서 2012년에 다크를 만들었잖아요. 디벨롭먼트 얼라이언스 코리아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한 300여 개 가까운 기업, NGO, 학계,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벌써 만든 지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뭐 거기 기업 쪽 운영위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또 뭐 분과위원들이 있어요. 뭐 보건, 의료 쪽, 농촌 개발, 뭐 정책. 그래서 사실 이 포럼으로는 한계가 너무 큽니다. 여기 와서 다 모든 니즈를 얘기하실 수도 없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한 사실 소모임과 다양한 형태의 뭐 그 웹이든 또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 어떤 기업이 어떤 니즈가 있고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에 진출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혹은 반대로 NGO는 어떤 니즈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상시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한 니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코이카랑 외교부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기업이 참여하려면 유도 요인이 있어야 돼요. 왜 들어와야 되는지. 물론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실제로 뭐 오늘 발표하신 또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을 그런 개발협력과 아주 밀접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뭐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이카 PPP 사업이 거의 CSR의 아주 한 꼭지인 사회공헌 활동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엑시트 전략을 세우기도 너무 힘들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CSV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실질적인 CSV로 이어지진 않아요. 스케일업도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새로운 뭔가 플랫폼을 계속해서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뭐 다크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시고 외교부 코이카에서도 거기에 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좀 참여하시고 스스로 활발하게 이제 그런 섹터 간의 경계를 허물고 니즈를 찾아가면서 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방금 저는 한국종합기술의 이현재 전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영경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또 강원대학교에서 오신 분도 그 말씀 좀 비슷한 걸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 코이카라든지 아니면 어딥니까 외교부에서 거기 데이터베이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저 소중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축적을 해서 그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조금 전에 이영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검색 기능을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접근해서 손쉽게 접근해서 그런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안해 주신 거는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원조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습니다. 근데 재원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GNI 대비 ODA 대비 GNI가 0.13, 0.14 정도고 거의 유무상 난이고 또 무상 내에서도 사실은 무상 내에서도 많은 부분이 저희가 봉사단 사업으로 많이 갑니다. 봉사단 사업 많이 가고 초청연수 많이 가고 사실 프로젝트 예산은 코이카의 프로젝트 예산이 1년에 2천억,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예산적인 한계가 많이 있고요. 근데 예산도 많이 늘려나가야 되지만 늘려나가면서 질도 늘려나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데 외교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도전이 좀 극복돼서 많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있을 포럼 또 그 다음에 있을 포럼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함께하는 개발협력 시리즈 1 개발협력 스타트업 개발협력 부상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빠진 물건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